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걸러낼 사람은 없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자로부터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나가는 1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술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관점을 더 고집합니다. 이때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논쟁에서 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승리감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승리,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손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온갖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은 내 지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재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사는 것은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혼자 자랑하고 주변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의 재능은 숨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알면 질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보단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넷째, 현명한 사람은 때와 장소를 알고 사람을 가릴 줄 압니다. 현명한 사람과 현명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는 척을 항상 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현명함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입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인과 맞서거나 피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에는 군자와 소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자는 너그럽고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속이 좁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계산합니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만날 땐 신중해야 하며 웬만하면 조심하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소인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들을 얕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소인과 친구가 되지 말고 대처하고 피하세요. 여섯째,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미움받는 것을 꺼립니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이는 진정으로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결점을 칭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비워야 남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에 둘러싸서 조언을 해주는 진정한 친구와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비워야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면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위가 낮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단물이 샘솟는다고 소문이 나는 샘은 가장 먼저 파내어져 말라버리고 가장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베어지고 잘려나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너무 드러내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보완하세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세요. 여덟 번째,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고귀한 자는 천한 자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강탈과 원한이 생기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말을 아끼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두드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군자는 물으면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 추측하면서 말하는 경우, 실행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 를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며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세요. 아무리 어진 임금이라도 공의 없는 신하를 사랑하지 않고 자애로운 아버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은 덜 사랑합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하나라 거랑이 난폭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늘의 뜻이나 운명론을 맹신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12번째, 올바른 환경을 골라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급하게 쓰는 사람은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은 결국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적당히 느슨함도 필요합니다. 14번째,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어리석은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추수를 버리고 이삭을 줍는 격입니다. 불의를 행한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어딜 가더라도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 15번째, 항상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물에 비친 거울은 외면만 볼 수 있지만 사람을 거울로 사용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명언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걸러낼 사람은 없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자로부터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나가는 1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술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관점을 더 고집합니다. 이때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논쟁에서 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승리감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승리,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손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온갖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은 내 지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재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사는 것은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혼자 자랑하고 주변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의 재능은 숨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알면 질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보단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넷째, 현명한 사람은 때와 장소를 알고 사람을 가릴 줄 압니다. 현명한 사람과 현명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는 척을 항상 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현명함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입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인과 맞서거나 피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에는 군자와 소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자는 너그럽고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속이 좁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계산합니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만날 땐 신중해야 하며 웬만하면 조심하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소인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들을 얕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소인과 친구가 되지 말고 대처하고 피하세요. 여섯째,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미움받는 것을 꺼립니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이는 진정으로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결점을 칭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비워야 남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에 둘러싸서 조언을 해주는 진정한 친구와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비워야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면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위가 낮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단물이 샘솟는다고 소문이 나는 샘은 가장 먼저 파내어져 말라버리고 가장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베어지고 잘려나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너무 드러내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보완하세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세요. 여덟 번째,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고귀한 자는 천한 자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강탈과 원한이 생기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말을 아끼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두드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분자는 물으면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 추측하면서 말하는 경우, 실행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 를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며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세요. 아무리 어진 임금이라도 공의 없는 신하를 사랑하지 않고 자애로운 아버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은 덜 사랑합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하나라 거랑이 난폭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늘의 뜻이나 운명론을 맹신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12번째, 올바른 환경을 골라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급하게 쓰는 사람은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은 결국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적당히 느슨함도 필요합니다. 14번째,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어리석은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추수를 버리고 이삭을 줍는 격입니다. 불의를 행한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어딜 가더라도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 15번째, 항상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물에 비친 거울은 외면만 볼 수 있지만 사람을 거울로 사용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명언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